자, 습식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이 개통도입니다. 특허에 관련된 이 개통도인데 일단 여기에 충압 펌프가 없죠. 충압 펌프가 없고 이거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있죠. 여기 있던 이게 생략됐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이 없고, 그리고 물오름 탱크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알람 체크 밸브가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없어져도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어떤 불이 나서 헤드가 터지면 어떠한 물이 흐르겠죠. 이 옥상 수조로부터 자연 낙차에 의해서 이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체크밸브는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물이 흘러서 이 살수되면은 여기서 일단 요 플로우 스위치가 가격이 쌉니다. 10,000원 이하가 될 거예요. 플로우 스위치, 흐름 스위치가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수용 플로우 스위치는 이제 누수 경보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이제 펌프 기동용 플로우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되면은 수압 펌프. 이 수압 펌프입니다. 중압 펌프 했을 때는 이게 주펌프였죠. 이제 중압 펌프가 없으니까 그냥 수압 펌프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동되면은 이제 물이 방수압이 나오겠죠. 0.1 메가파스칼 이상, 80 LPM 이상이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펌프가 기동되는 이 신호에서 수신반에서 화재 표시가 돼요. 화재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방어구역. 해당 방어구역에 플로우 스위치가 작동돼서 해당 방어구역에 점등이 됩니다. 화재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방어구역에 불이 났다는 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이 성능 시험 배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얘를 별도로 구성해서 장착을 필요할 때마다 장착해서 성능 시험하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설비 성능 시험이라고 그래서 없는 시험, 여기 기준에 NFPC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방수량과 방수압이 나오는 것을 테스트해야만이 이 설비가 제대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데 어떻든 이거를 상시 장착할 필요 없죠. 필요할 때마다 탈착했다가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주 측에 있는 체크밸브를 없애고, 굳이 없애도 됩니다. 이건 수압 펌프는 이 펌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체크밸브가.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체크밸브 기능이 있는데 푸드밸브가. 근데 여기에 체크밸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이유는 체크밸브가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수리 곤란하니까 여기다 했고, 여기다 달면은 여기에 체크밸브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만수되어 있어. 만수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가 항상 기동하는데 흡입축이 만수되기 때문에 프라이밍 탱크, 호수 전개, 물오름 탱크가 필요 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세 개의 플로우 스위치 대신에 하나의 장치, 알람 체크밸브를 하나만, 다 방어구마다 있는 것은 없애고 플로우 스위치를 했고, 여기만 특허를 하나 또 별도로 냈습니다. 이 개념이 이거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을 이렇게 탈착하게끔 유량계하고 압력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밸브가 하나 있어야겠죠. 요 밸브는 플랜지에 붙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요게 밸브가, 요게 이제 요거는 지금 스톱 밸브예요. 스톱 밸브. 유량 밸브. 여기는 이제 게이트 밸브를 써가. 이 게이트 밸브는 여기 플랜지가, 여기는 설비 안에 있는 거고요. 설비 안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하나 가지고 이제 점검업체에서 메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공동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옛날에 그 후드 밸브는 여가 막만 있고 여기에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허는 옥내 소화전 쪽으로 하나 내봐. 옥내 소화전. 옥내 옥에 뭐 물분무 다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옥내로 냈는데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압펌프 있죠? 기동용 수압개폐장기 있죠? 수압펌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특허는 이제 이런 걸 다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냐 보면은 이겁니다. 요게 특허 제품이고요. 요거. 여기는 저 중압펌프 그리고 기동 수압개폐장치 다 없앴죠. 체크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물론 탱크도 이제 필요 없죠. 그다음 만약 불이 나서 노즐이 방수했다면은 해당 소화전의 위치가 플로우 스위치에서 수신반에 그 표시반에 표시가 됩니다. 어느 구역이 불났는지, 어느 방수구역이 지금 물이 방수되고 있는지를 얘가 작동되면 이제 화재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 특허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 특허가 이거는 옥상에 탱크가 없을 때는 이렇게 트림용 탱크, 밀폐 탱크든 개방식 탱크든 하나 달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트림용 탱크고요. 한 100리터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옥상 탱크는요, 한 3분질, 지하 물탱크가 100이라면은, 300리터라면은 여기는 100리터. 근데 이 100리터죠. 100리터 작네? 3000이면은 1000리터죠. 그러면 이 물은 불을 끌 수 있는 물이에요. 유사시에. 페일세이프에서 만약에 이게 작동이 안 된다 할지 물이 없으면은 이거라도 이제 불을 끄겠다는 얘기인데 트림용 탱크는 불을 끄는 물은 없죠. 100리터 가지고 불 끄겠습니까? 다만 펌프를 기동하기 위한 용도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형이고요. 이것도 알람 체크밸브로 불렀어요. 옥내 소화전에는 이런 알람 밸브가 없는데 옥상에서 설비로 가는데 딱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보통 일반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수백 개 정도 알람 밸브가 쓰거든.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옥상 수조가 옥상 탱크가 있고요. 물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방수가 되면은 물이 흐르면은 이게 이제 열리죠. 이게 이렇게 해서 열립니다. 열려서 물이 나가는데 이 축이 쭉 있는 축에 기울기 스위치가 달려요. 기울기 스위치가 있어서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지면은 누수고요. 더 기울어지면 이제 화재가 돼서 펌프 기동하는데 그겁니다. 이게 스윙 체크 밸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탁 열리면은 쇳덩어리니까 이게 충격이 오니까 이 안에 여기 그 무시고무가 있어가지고 공기 주입해서 이 공기 에어 챔버기 때문에 충격도 방지되고 또 워터 해머 쿠션 역할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알람 이게 체크 밸브 기능이 있죠. 또 알람 기능도 있죠. 알람 기능. 그리고 또 워터 해머 쿠션도 되고. 이거는 시험 밸브. 이 밸브 열면은 물이 빠져서 이게 열리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1차 측이고 2차 측인데 이게 열렸다가 이게 특히 이쪽에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과압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과압이 걸리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서 릴리프 밸브 빠져서 그 옥상 수조 쪽으로 가게끔.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는 1차 측에서 중압펌프 돌면은 2차 측으로 나가다가 백이 안 돼요. 이게 닫히기 때문에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측 압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요 릴리프 밸브가 있기 때문에 펌프 출구에
릴리프 밸브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이제 NFPC나 NFTC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해야 되지만 가능하다. 이거는 또 뭐 별도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뭐 이것들은 디테일한 거는 특허 명세서에 이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넘어가. 근데 결국 여기 이게 바로 요게 이제 이게 그 기울기 스위치예요. 기울기 스위치.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각도가 좀 다릅니다. 다르게 해서 이 축에 지금 붙어 있어요. 축에. 여기 이 축에, 이 축이죠. 요거 회전은 축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 유수 검지 장치는 그 가장 최근에 추론된 특허인데 이거는 어쨌든 여러 용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요새 전기 자동차 화재가 위에서 살수하면은 아래 그 배터리 쪽에 안 가니까 하부에서 이제 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는 멀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펌프가 가압수가 있죠. 물을 가압하면은 이 흡식은 여기도 같은 가압수가 돼서 터지면은 물이 바로 이제 살수되는 거고 불나면 금방 불을 꺼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이 자꾸 오동작 되면은 물난리 나니까 건식은 여기는 이제 그 압축 공기가 들어있고 가압수가 있는데 불이 나면 터지면 먼저 압축 공기가 나간 다음에 물이 들어오니까 불이 잘 안 꺼지죠. 금방 안 꺼지죠. 그래서 건식을 이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났을 때 불을 잘 못 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미자동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다 습식을 쓰고 있고요. 이제 주차장은 이제 얼죠. 아파트는 이제 동파가 안 되니까 내부는 주차장은 동파되니까 다 이제 여기는 대기압 상태 공기를 넣고 가압수가 이제 불이 나서 화재 감지기에서 뭐 스모크 디텍터에서 이 밸브가 열려요. 밸브가 열리면은 그때 이제 대기압 상태 건식에서 습식으로 전환시킵니다. 물이 쫙 들어오니까 그때 불 나면은 바로 쏟아지죠.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로 그 집에 불이 났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스탠바이를 합니다. 2차 측에 물을 집어넣었다가 이 장소에 화열이 도달하면 바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수가 되면 습식과 같이 즉시 소화가 됩니다. 일제 개방 밸브는 델루지 밸브죠. 이거는 오픈, 개방형 헤드예요. 다 이건 폐쇄형 헤드인데 개방돼 가지고 이거는 열리면 바로 화재 감지, 열리면 이건 이제 연기 감지기 아니라 그 열감지기에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열리면은 바로 전체가 다 물바다 돼버리죠. 이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무대불할지.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스타일의 밸브가 얘 둘은 다 프리액션 밸브하고 동일한 밸브예요. 같은 밸브고 요거와 요거는 다른 밸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밸브가 있는데 이 세 개 밸브를 하나의 밸브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멀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의 밸브가 모든 밸브에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밸브에. 어떻게 그걸 구현했느냐 하는 것은 이건 기존의 프리액션 밸브인데 기존의 다이아프램 밸브입니다. 이렇게 다이아프램이 있고 이게 막혀 있죠. 여기가. 이 밸브 막혀 물이 2차 측으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물이 이제 못 나가는데 못 나가는 것은 1차 측 가압수를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여기다 압력을 다 가압을 했죠. 가압을 해 가지고 이 압이 이기죠. 이겨서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게 안 열리는데, 만약 이 물을 빼버렸다. 이 밸브를 열어서, 어떤 화재 감지기에서 밸브에서 물을 빼버리면은, 물이 나가버리면은 이 압이 떨어지니까 열리죠. 열려서 물이 이제 2차 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헤드에서, 살수가 됩니다. 이런 건데, 이거의 문제는 평상시에 계속 여기서 압을 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이
빠지면은 오동작 될 수 있죠. 항상 물이 가하는 1차 측에서 가하는 압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같은 압력을 외부에서 줘야 돼요. 줘야만이 이게 평행이 돼서 안 열리지. 이 압이 떨어지면 열려서 수송 피해. 물이 안 나는데 물이 가니까 이제 이거는 오동작이 돼버리죠. 그래서 오동작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유지관리, 이 물이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유지관리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세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세팅이 안 되면은 불났을 때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리면은 이제 문제가 또 되겠죠. 어떤 문제가 되겠죠. 어떤 오동작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수력 터빈인데, 날개가 지금 이게 여기 안에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있는, 이게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많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게 이렇게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반대로 들어오면은 이 날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날개가 이렇게 지금 회전하죠. 이렇게 회전해서, 회전해서 결국은 날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90도가 회전돼요. 날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개가 회전하면서 뭔가 동력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날개가 회전하면 이 축하고 연결된 뭔가가 돌아가겠죠. 그 뭔가가 뭐냐? 그 뭔가가, 이게 날개고, 이게 날개가 이렇게 네, 날개가 이렇게 축에서 또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게 축이고요. 여기 평면돌에서 요게 바로 이제 수력 터빈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지금 배구부예요. 요건 지금 열려 있는 건데, 실제 현재 열려 있다고 구멍만 뚫렸지, 뒤에 있는 디스크가 이걸 막고 있으면 안 열리겠죠. 요게. 그래서 현재 이거는 동작 전이고요. 이게 아주 위치가, 이 안에서 날개가, 물이 지금 가만히 있어 봐라.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여기 안에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날개가 돌아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돌아갔구나. 하여튼,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 하여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면은, 그 동작 후가 열린데, 이 그림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꼬다리가, 여기 와서 이 접점이 이제 작동됩니다. 즉, 이게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것은 요 접점이 떨어졌냐, 붙였냐. 여기 회전하면서 회전 변이가 이 접점 움직여서 이제 이 수력 터빈이 작동했느냐, 작동하지 않았냐를 수신반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아까 수신반에서 여기서 쭉 요 라인이 돌아가면서 수신반에 신호 보내는 거고, 요게 이제 수력 터빈이에요, 수력 터빈. 이게 수력 터빈이고, 요 안에 날개가 예를 들어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 날개가 여기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여기 물이 나와요. 여기 들어갔다가 일이 나오고, 물이 들어갔다가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면 이 축이 쭉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 뒤에 있는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이 구멍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이 구멍을. 그거를, 요 그림은 다른 각도에서 본,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요 뒤에가 수력 터빈이에요. 여기 있는데, 요 구멍이 이제 닫혔다, 열렸다, 뭔가가 닫히고 열리고 그럽니다. 그거를, 요게 이제 돌아가면서 아까 그 구멍을 이 회전 디스크가 열고 닫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회전 디스크죠. 이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현재는 폐쇄됐어요. 폐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다가 여기 구멍이 가려져 있다가 이게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회전을 약간 회전했죠. 회전을 약간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요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요 부분이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제 오픈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또 돌아가면서 거기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면은 완전히 보이죠. 요 개구부가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뒤에 있는 개구부하고 일체로 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물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회전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지금 이 스프링이 여기는 이제 중심부를 이렇게 관통하기 때문에 회전 토크가 발생하잖아요. P 곱하기 제로니까. 근데 여기는 약간 돌아가면은 중심부의 P하고 스프링의 요 장력하고 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P 곱하기 D라는 토크가 발생해요. 토크가. 땡겨진다. 땡기니까. 그래서 더 돌아가면은 이 방향과 이 가운데 이 방향에 이 D가 커지기 때문에 P 곱하기 D라는 토크가 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스프링 없이도 회전은 되겠지만 확실하게 탁 돌아가게 순간적으로 열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 회전함에 따라서 토크가 증가하면서 그 수력 터빈의 힘과 스프링 힘이 더해져서 90도로 개방을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알람 밸브는 물이 이렇게 수압이 있으면은 반대 방향에 힘을 가해서 이걸 막죠. 근데 이거는 수압이 있으면은 디스크가 두 개 있어가지고 디스크가 이렇게 회전하고 하나는 고정돼 있죠. 디스크가 이게 회전되면서 이렇게 개방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밸브가 개방되지 않게 하는 이 힘이 필요 없다. 일반 지금 현재 있는 알람 밸브는 이 중간 챔버에 압이 빠져버리면은 오동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오동작 될 확률이 없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확률이. 오동작돼서 문제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 가지고 멀티 개념으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습식 밸브, 건식 밸브, 그 다음에 준비작동 밸브, 일자의 방법으로 다 쓸 수 있느냐라는 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그림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게. 요게 바로 이제 멀티 유수검 장치고요. 요 안에 수력 터빈이 들어있습니다. 수력 터빈이 들어있고, 요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력 터빈 접점에서 요게 수신반으로 이 수력 터빈이 열렸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게 습식 밸브 모드로 작동하려면은 요 밸브 열려 있죠. 요게 1차 측이고요. 요게 이제 2차 측이니까 2차 측은 이제 여기 쭉 가서 헤드가 이렇게 있겠죠. 헤드가 이제 여러 개 달려 있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 1차 측, 1차 측 감정이고요. 이게 와가지고 쭉 가서 이 밸브는 닫혀 있고요. 요 밸브 열려 있고, 요거는 닫혀 있어요. 요거 모터 전동물 이거는 열려 있습니다. 이거 열려 있고,
나머지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닫혀 있고, 이거 닫혀 있습니다. 이것도 닫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1차 측이 가압수고요. 2차 측도 가압수죠. 똑같은 압력이기 때문에 이 밸브는 움직이지 않죠. 어차피 가압수니까 물이 흐르지 않죠. 근데 2차 측에서 물이 터졌다. 그럼 이 2차 측이 감압이 되죠. 감압이 되기 때문에 감압이 되면 물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크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압이 되면은 이 물이, 이 1차 측 물이 이리 갑니다. 가고, 이리 갑니다. 가서, 이리 가죠. 이리 가서, 양쪽으로 가게 됩니다. 양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수력터빈의 양쪽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력터빈에서 양쪽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안에서 날개가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면서 이 밸브가 열립니다. 열려서 2차 측으로 가압수가 방수해서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습식 밸브일 때, 요 밸브를 조절해서 습식 밸브로 이걸 쓸 수 있고요. 건식 밸브는 안 하겠습니다. 건식 밸브는 거의 건식 밸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다, 건식 밸브는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프리액션이죠. 프리액션 밸브, 준비작동식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이 밸브는 닫혀 있어요. 수동 밸브죠. 자동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밸브 닫혀 있고, 이거 열려 있고, 이거는 닫혀 있고, 이거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과 2차 측인데, 2차 측은 대기압. 이건 가압수죠. 가압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이거는 안 열리죠. 왜? 지금 현재 이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이 모터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가니까 이건 회전이 안 되니까 안 열리죠. 근데 만약 불이 났다. 2차 측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물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 화재 감지기, 연기 감지기, 스모크 디텍터에서 이 모터가 움직여요. 솔레노이드. 이 밸브가 연기 감지기에서 열리면은, 이게 열리게 되면은, 그때 물이 이제 갑니다. 이렇게 물이 가서, 양쪽으로 가겠죠. 가니까 이게 터빈이 어때요? 돌겠죠. 수력터빈 돌아서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돼서, 여기까지 개방이 됐다가, 이게 터지면은, 화재가 나서 이게 튕겨나가면, 개방이 되면 그때 물이 이제 살수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나 이 누수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누수가 되면은 이리 가지 말고 누수되는 게 빠져라. 이게 오리피스죠. 오리피스 구멍을 통해서 물이 배수가 됩니다. 이거 사이트를 놨습니다. 안에 투시경 물이 흐르는 걸 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차 측으로 갔다가 불 끈 다음에 이제 2차 측에 물을 빼야겠죠. 대기압으로. 그럴 때는 여기를 원위치하고 여기를 이제 안에서 다시 원 상태로 막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닫고, 이걸 열어도 관계없네, 이거는. 이걸 엽니다. 열면은 물이 쫙 빠져, 이리. 배수가 됩니다. 2차 측 물이 다 빠져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제 개방 밸브는 준비딱 똑같아요. 닫고 이게 열면 바로 이제 열리고 준비딱 통과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준비딱 통과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은 모드로 밸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의 밸브가 모든 스프링클러 설비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모드를 조절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 하나만, 한 5분 정도 걸리는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 특허 만료가 됐습니다.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특허낸 건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봅시다. 이런 겁니다. 어떤 배관에
회로가 있어요. 상류, 하류가 있겠죠. 서플라이, 리턴이 있겠죠. 여기에는 펌프가 있겠죠. 펌프가 있겠죠. 펌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병렬로 어떤 유로를 추가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떠한 돌아가는 터빈을 달았다든가 펌프를 달았다든가 어떤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요. 에너지를 밖으로 뺐을 수 있죠. 발전을 한다 할지 압축을 한다 할지 압축기 공기 압축을 한다 할지 그럴 때 이거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때와 이거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뺐을 때의 펌프 동력은 차이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빼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쓰는 만큼 펌프 동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펌프 동력 오히려 감소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에너지를 뺐으니까 이거는 에너지 보존업칙에 위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여기 압력이 10이고 여기 압력이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여기가 압력이 델타 P가 6이 되겠죠. 6만큼 에너지가 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펌프가 그 6만큼 에너지가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압력차가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병렬로 바이패스 회로를 했다면은 압력이 10이면은 유로가 두 군데로 나눠지니까 유량이 감소하죠. 각각. 유속이 감소하니까 압력강은 어때요? 이게 한 6이 된다 이거죠. 델타 P는 6에서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펌프 동력은 예를 들어서 6에서 4로 동력이 절감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업 지배되는 거 아니고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밸브는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데 압력의 차이가 생기면 이 압력 델타 P를 가지고 이것이 이 손실로만 작용할게요. 손실로만 작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밸브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강압 밸브 가지고 이 터빈을 돌려서 이게 스크루 터빈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160kW를 뽑아내는 제품이 일본에서 스팀스타라고 이게 그 대규모 큰 그 산업용 강압 밸브인데 160kW면은 보통 가정집이 한 3kW 쓰거든요. 그럼 한 50가구나 60가구 정도의 전력을 연중 계속 영원히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물론 160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160에서 100도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떻든 맥시멈 이겁니다. 이걸 보고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모든 밸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밸브는 에너지 소비 장치인데 이거를 제어와 더불어서 에너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병렬로 하지만 직렬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로 일체화할 수 있거든요. 일체화한 건 아직 특허가 안 났는데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건 대형인데 소용량으로 해서 왕복동 엔진을 내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밸브는 일본에서 지금 개발해서 나오고 있고요. 소규모, 소형의 밸브는 아직 어느 누구도 이 에너지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에너지를 발전 혹은 압축공기 혹은 수압 모터, 펌프 여러 가지 수시죠. 그거를 한 거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빼버리고 이거 하면 시간 걸리니까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모터를 돌려서 펌프를 돌렸는데 차압 모터, 유입강 유출간의 이 차압을 통해서 모터 대신에 차압 모터 돌려가지고 펌프나 압축기나 혹은 발전기를 구동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설명할게요. 지금 이게 상류, 이 하류, 유체 유출가 하류인데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병렬로 어딘가 물이 이제 메인 관로하고 병렬로 이게 상류, 하류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물은 이렇게 갑니다. 물이 가서, 물이, 밸브가 개방되었으니까 이리 가죠. 물이 이리 가서, 물이 쭉 가가지고, 여기 물이 들어가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좌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요 로드가 이렇게 보면 여기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봉을 보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이렇게. 요게 쭉 가면서, 이게 피스톤 가면서 이 로드가 같이 움직여서 쭉 이게 전진하겠죠. 요건 그대로 있고, 요 외부 요것만 이제 전진하면서 이게 쭉 가서, 여기 가면은, 여기쯤 가면은, 이 턱을 건드려가지고 이걸 밉니다. 밀면은, 쭉 가서,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이걸 건드려서 이게 움직여서, 이게 반전, 이게 판 스프링이에요. 여기 반전되면서 이게 닫히고, 대신 이게 열리니까, 물은 이리 가다가 못 가고, 이리 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물이 이리 가서 밀립니다. 밀면서, 이제 물이 이리 아까는 이리 나갔지만 이리 나가죠. 쭉 가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요게 이제 옵니다. 와서 쭉 오다가 여기쯤 오면은 요걸 또 건드려요. 얘가 이걸 땡기니까 얘를 잡아 당겨서 이 위치가 다시 반대로 다시 판스프링 반전하면서 이게 닫히고 이게 열림으로써 물은 다시 이리 가죠. 이리 가서 반대로 이걸 밀면서 이 왕복 운동한다. 왕복 운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축이 연결돼서 이게 바로 공기 압축기가 공기가 압축해서 나간다. 공기 압축이 섞고 여기다 발전기 할 수도 있고 펌프 할 수도 있고 외부로 에너지를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동 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면 어느 배관이나 물이 흐르면은 여기하고 병렬로 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멀리 하면은 이제 출력이 많이 나와요. 가깝게 하면은 출력이 안 나오고 혹은 서플라이 리턴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두 개 지점에 관로에다가 이거 병렬로 하면 돼요. 아니면 그 밸브, 일반 밸브에다가 병렬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밸브는 그 유량을 제하고 이거는 이제 출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량 제어 범위에 들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일정 출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출력이고 이거는 이제 가변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회전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사장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어떻든 모든 밸브는 에너지 소비 장치가 아니라 에너지 발전 장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되고 앞으로 한다면 저는 회전식의 디자인이 끝났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를, 이 개념을, 특허도 나왔지만, 이거를 일반 그 전문가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되느냐. 뭐, 분명히 되는데도, 아까 제가 개념적으로 에너지 보존업체 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입해야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심사에서 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을 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완벽한 반박을 그 순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심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